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8월 18일에 인사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고 팀장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나름 괜찮은 모습으로 갭상승을 한 상태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갭상승을 한 상태로 출발을 했다는 건 지난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반기 보고서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기묘한 숫자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메모리를 사는데 쓴 돈이 무려 5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누구한테 산 걸까요?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만든 걸 내가 비싸게 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메모리 값이 너무나도 미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용으로 사들인 메모리 가격이 작년보다 211%가량 급등을 했어요.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약 3배가량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는 한쪽이 웃으면 다른 한쪽이 우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반도체 부서는 역사상 최고로 벌어들이고 있는데 갤럭시 만드는 부서는 원가 때문에 죽을 맛인 거예요. 이 이상한 상황이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 공시에서 가장 충격적인 숫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전체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시나요? 20%? 30%? 50%? 아닙니다. 무려 97%가 넘습니다. 거의 압도적이죠. 그냥 전부 다라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는 TV도 팔고 있고 냉장고도 팔고 스마트폰도 그렇게나 많이 팔고 있는데 정작 돈은 이 반도체가 전부 다 벌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D램 제품 하나가 작년 초에는 대략 한 1달러 정도였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4달러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1달러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 20배 가까이 뛴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메모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죠. D램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34%에서 올해 39%로 올라갔어요.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값이 가장 크게 오른 시기를 만난 겁니다. 점유율이 올라간 이유도 분명하죠.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값이 비싼 제품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싼 물건을 많이 판 게 아니라 비싼 물건을 더욱더 많이 판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 돈을 어디에 썼느냐? 상반기에만 연구개발에 27조 원, 공장 설비에만 28조 원을 넣었습니다. 합치면 55조 원이 넘어요. 둘 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돈을 벌자마자 미래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평택의 5번째 공장 P5인데요. 원래 2030년에 가동할 계획이었는데 이걸 2028년으로 무려 2년이나 앞당겼어요.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공장을 하루라도 빨리 돌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반도체 공장은 짓는데 몇 년이나 걸리는 산업이에요. 지금 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지어봐야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얼마나 과감하게 투자를 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의 판도를 결정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는 메모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쪽에도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고객사 주문에 대응을 하려면 최첨단 공정 생산 능력을 미리 확보해둬야 하니까요.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렸던 이 사업에 계속해서 돈을 넣는다는 건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을 잇따라 영입을 하고 있어요.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을 다루는 전문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전문가 역시도 합류를 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왜 AI 인력을 뽑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반도체 설계와 생산 공정 자체에 AI가 깊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분량을 미리 잡아내고 설계를 최적화하는 데 AI가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장비로 만들어도 결과물의 완성도 자체가 달라지는 영역이라는 거죠.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채우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올해 초만 해도 삼성전자는 13만원대, 사실 이거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메모리 값이 뛰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진짜 쉬지 않고 상승을 했죠. 6월에 장중에 무려 37만 4천원까지 찍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거의 3배가량 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7월 달에 급락이 이어졌고 한 달 만에 20만원 초반대까지 밀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고점에서 거의 40%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빠졌냐죠. 이렇게 왜 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회사가 나빠져서는 절대 아니에요. 이유는 빚내서 산 물량이 강제로 정리가 되면서 수급이 무너진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을 보시면은 평소보다 거래량이 2배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강제로 정리가 되거나 투매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지금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20만원 초반에서 바닥을 다지더니 오늘 28만원대까지 솟아올랐어요. 하루 만에 약 3%가량 오른 겁니다. 주가 위에 있었던 이동평균선들도 하나하나 다시 넘어서고 있고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다시 붙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물론 아직 이 고점 수치까지는 꽤나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반기 보고서에서 확인이 된 역대급 실적, 55조 원 투자로 앞당겨진 평택공장. 주가가 빠지는 동안 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가격은 수급 때문에 흔들렸지만 회사의 체력은 그 사이에 더 좋아졌다는 뜻이죠. 물론 짚어둬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가 부담이에요. 메모리 값이 오르면서 반도체 부서는 웃었지만 갤럭시를 만드는 부서는 부품값이 무려 3배로 뛴 상황을 견뎌내야 합니다.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도, 카메라 부품도 가격이 올랐어요. 이런 부담이 길어지면 결국 완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이익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재료 가운데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를 넘어섰습니다. 부품 하나가 전체 원가에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조금 다르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패널 점유율을 43%에서 46%대로 끌어올렸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용은 올라가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차지하는 자리도 넓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 비싼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 역시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한쪽에서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다른 한쪽에서 매출과 이익으로 들어오는 구조. 이게 바로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갖춘 삼성전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단순히 원가가 올라서 어렵다 라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메모리 호황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증설하고 시장 점유율을 넓히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원가 부담이 숙제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메모리 사업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야 합니다. 차트에서 지금 반등이 6월 고점 부근까지 이어질 힘이 생길지, 기업 측면에서 평택 P5가 계획보다 빠르게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단순히 눈앞의 실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부터 디스플레이, 파운드리, 스마트폰까지 미래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체력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은 언제든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만 보고 무조건 낙관을 해서도 안 되고 반대적으로 단기적인 부담감만 보고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모두를 놓고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 무조건 지금부터 원금까지 버티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자산가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외인들과 기관들처럼 몇십,
몇백, 몇천억의 자산가들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은 세력들,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매일 오르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요,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 즉 등락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 해도요, 남들이 3%가량 수익을 볼 때 구독자님들은 15%, 20%그 이상이 계좌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20% 정도의 수익을 벌어갈 때 우리는 계좌에 100%, 200%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고 팀장,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고 하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 너는 꼭 내려가면 사라고 하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외인들과 세력들의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속상한 연락도 종종 오는데요. 무슨 연락이냐면 방송을 늦게 봤다고 지금 사도 되냐고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익?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해요. 수익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요즘 혼자 손실 보시고 따로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여기 지금 화면 상단부에 번호 보이시죠?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본업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 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뭐 1억 천금을 만들어 드리겠다, 억만금을 벌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절대 드리지 못하지만 단 1%라도 수익을 끌어올리고 단 1%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부에 보이시는 010-2679-7056 010-2679-7056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구독자님들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매도 타점 장중에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운영 중인 소통방에 나가는 타점 동일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소하게 용돈을 챙기실 수 있게끔 단기 급등주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세요. 하루 이틀 정도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좀 별로라던가 아니면 좀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번호 차단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수익이 잘 난다면요,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 보니 종종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기프티콘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좀 난감한 게 제가 사실 커피를 못 마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가성으로 따로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이거면 만족하니까요. 이 정도는 좀 부탁드려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그냥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에게 알려주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주식으로 과거에 빚만 3억 정도를 졌었거든요. 진짜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한강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제가 돌이켜보면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투자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절대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주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황이나 다음으로 올라갈 섹터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클릭하신 다음 해당 내용 받아가셔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알기 쉬운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